말 한마디로, 정말 딱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만들고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. 도대체 어떻게 단 두 단어가 수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이 시작된 바로 그 첫 단추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. 2026년 3월 10일, 시장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.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요. 바로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모든 걸 바꿔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 말 한마디가 시장에 던진 첫 번째 돌멩이, 그 파장이 가장 즉각적이고 또 극적으로 나타났던 곳이 어딜까요? 네, 바로 유가였습니다. 유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죠. 와, 이 차트 좀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또 거대하게 반응했는지 딱 보여주는데요. 아, 중동에서 이제 석유 공급에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브렌트유는 11% 넘게,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거의 9% 가까이 단 하루 만에 그냥 폭락해버린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이건 그냥 시작이었죠.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뜹니다.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는 석유 제재를 좀 풀어줄 수도 있어 라고 슬쩍 흘린 거예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전쟁 위험은 줄었죠? 근데 거기에 공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니 유가 입장에서는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, 그야말로 더블 펀치를 맞은 거죠. 자, 그럼 이제 주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이 엄청난 유가 쇼크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만들어냈거든요.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이랑 미국에서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한번 보시죠.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. 한번 보세요. 유럽은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름값이 싸지는 게 경제 전체의 완전 호재인 거예요. 거의 뭐 돈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. 반면에 미국은 어때요? 세계적인 산유국이잖아요. 거대한 에너지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. 그러니 유가 하락은 그냥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증시는 2% 넘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랐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맥없이 하락하고 말았죠. 이런 엇갈린 분위기는 외환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. 너무 당연한 결과겠죠? 투자자들 눈에는 앞으로 유럽 경제는 좋아지겠네? 미국은 좀 어렵겠는데? 이렇게 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로랑 파운드화 가치는 오르고 반대로 미국 달러 가치는 뚝 떨어진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지정학적 혼란, 유가 폭락,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 아주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. 마치 우린 상관없어 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아주 강력한 섹터가 있었거든요. S&P 500이랑 다우지수는 분명히 하락했거든요.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혼자 딱 버티면서 심지어 상승 마감까지 한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이 악재를 다 이겨낼 만큼 강력했던 그 힘의 정체가 뭐였을까요? 그 정답은 바로 AI, 인공지능이었습니다. 이날 하루에만 터져나온 뉴스들을 보세요. 아마존이 AI 인프라에 쓰겠다고 42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하죠. 엔비디아는 또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죠.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. 빅테크들이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. 이 돈의 힘이 시장의 불안감을 그냥 찍어 누른 거죠. 요게 그냥 활용 점정을 찍은 게 바로 오라클이었습니다. AI 수요 덕분에 클라우드 매출이 무려 44%나 폭증했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딱 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? 석유라는 구경제가 휘청거리는 바로 그 순간에 AI라는 신경제가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시장의 속내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채권 시장, 그리고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날 시장의 진짜 표정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채권 시장을 보니까요, 이게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해집니다. 마치 시장 참여자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잡혔거든요.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. 진짜 전문가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?
할 만한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 보통 채권 금리라는 건 단기든 장기든 같이 오르거나 같이 내리거든요. 근데 이날은 완전히 반대였어요. 2년짜리 단기 금리는 뚝 떨어졌는데 30년짜리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라버린 겁니다.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요? 시장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걱정을 동시에 했기 때문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발언이랑 유가 하락 때문에 당장 물가가 오를 걱정은 줄었네 하면서 안도했어요. 그래서 단기 금리가 내린 거죠.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저렇게 돈 빌려달라고 채권을 쏟아내는데 앞으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 아니야? 하는 공급 부담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겁니다. 이게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린 거고요. 개별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이날 시장의 두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. 보세요. 대출 부실이 터진 캐나다 금융사는 주가가 마이너스 60%, 하루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. 적자 전환한 바이오 기업도 20% 넘게 폭락했죠. 경제 압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하지만 반대편을 볼까요? AI 덕분에 대박 실적을 낸 오라클,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헬스케어 기업은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경제의 비명이, 다른 한쪽에서는 신경제의 환호성이 들렸던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죠. 자, 오늘 이 모든 흐름을 따라와 보니까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. 하루하루 움직이는 시장에서 과연 진짜 더 강력한 힘은 뭘까요? 전쟁을 멈출 수도 있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일까요? 아니면 미래를 바꾸려는 한 CEO의 거대한 기술 투자일까요? 아마 정답은 없겠죠. 하지만 2026년 3월 10일, 바로 그날 하루 동안 시장은 우리에게 이 거대한 두 힘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또 경쟁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.